시작하겠습니다. 예. 참상 코칭 이론과 실제인데요. 우리가 실습을 언제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론 공부를 좀 하고요. 뒤에 실습을 할 거거든요. 실습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실습을 하면은 하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실습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공부할 10페이지에 현재 문제 해답은 시작점에서 하는 부분 있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좀 했지만은, 네. 여기서부터 맞죠? 앞에 안 한 부분 있습니까? 혹시 예? 7페이지 중간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7페이지 중간. 예,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 차의 기운과 명상. 예. 알았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아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차와 명상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대개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명상이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커피하고 명상하고는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차와 명상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다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자, 그런 것 중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차가 앞에 갖고 있는 성분, 카테킨하고 카페인하고 테아닌 이게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저기 거기가 어디지? 터키 쪽인가요? 터키. 이슬람교의 순위파인가요? 예. 거기 커피 가지고 그분들 그 승려 되시는 분들이 그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좋은 정보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거기 이렇게 모자 이렇게 원뿔 모양 모자 쓰고 치마 같은 옷 입고 뱅글뱅글 이렇게 커피 마시고 뱅글뱅글 돌면서 어떤 모라지경을 경험한다는 그것도 명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명상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이파사나는 아닐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요가에서 그 동작, 그 움직이는데 그 감각에 초점을 맞추는 사마타의 유행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지혜 명상으로 가려면은 지혜선이 되겠죠. 이파사나가 되려면은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석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앞으로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 사막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아지랑이 같은 뭐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물같이 보인다고요. 그런 신기루라 그러죠.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서에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각적으로만 마치 그게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눈으로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차자를 비유로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은 우리 밖에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분석해보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물 위에 올려 모양을 만들어요. 그늘에 말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칠하고 불에서 구워내거든. 그럼 이런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은 애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합해져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보면 아 이거는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구나. 조합해서 결합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거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따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알 수 있는 반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탁 던지면 깨져버리거든요. 깨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아 명확하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집중 명상, 사마타에 속합니다. 그것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럼 직접적인 이것이 명상과 관련된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고요함. 그게 이제 망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 조건은 지혜입니다. 요건 이제 쓰면 이렇게 돼요. 선정요, 선정, 지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힘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로서 하는 거. 요건 이치죠, 이치. 그럼 어떤 이치냐면은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거. 공통되는 것은 이치에 속합니다.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 그럼 공통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건 변한다. 예, 변하는 거. 맞죠? 두 번째는 상호 의존하는 것.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물리학에도 제프리 추가에게도 구조권 이론을 내세웠듯이 모든 걸 의존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내재하는 것은 없다. 공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내재 안에 내재하는 뭐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무상 상호 의존 공은 다 같은 뜻을 해요. 이거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죠. 요 깬다하는 거는 잠에서 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저거가 연결되는 거, 선정과 지혜와 연결되는 성분은 뭐가 있을까? 차 속에. 그것이 이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카페인.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안 사실을 지혜라 하거든요. 그럼 분석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줄 수 있는 힘은 각성이에요. 의식이 각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인이 각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테아닌은 뭔가 신경 안정제예요.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마음의 길이 차분해집니다. 신경 안정제는 번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훨씬 줄여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연관이 있는 거죠? 선정, 마음을 고요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정이 없어도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면 이 카페 선정이 없이는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그 종류나 그쪽에도 카페인을 갖고 이용하는 거라면
지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선정 갖고 선정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저기 선정이 없으면 지혜 개발 안 돼요. 선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본산매, 선정은 산매라 그러잖아요. 본산매가 있고 찰나산매가 있어요. 근데 찰나산매라는 뭔가 아주 순간적인 산매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릴 때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차림만 있어요. 그 감정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차림만 있으면 그건 찰나산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산매는 이제 정말 1시간이고 2시간 지속되는 걸 얘기하고.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신을 매기라는 종교에는 지혜는 없습니다.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혜를 얘기를 안 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청전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가톨릭에서도 많은 신부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요. 그 청전 스님이 대건신학대학생 출신이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명상을 하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죽여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아주 흑역사가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매기라는 종교,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명상이 초기 명상은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뒤에 가면서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상은 딱 한계거든. 그러면 대개 신을 매기라는 종교에서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대화.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명상의 목적은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붓다가 되듯이 나도 명상을 해서 붓다가 될 수가 있다. 이건데 신을 매기라는 종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신과의 대화, 감흥, 여기서 끝납니다. 예, 그게 한계예요. 그래 그 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출발점이 달라요. 예, 이제 이 믿음인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나는 종교. 이건 제게 이제 신을 매기로 하는 종교죠. 신. 근데 이제 불교는 믿음이 시작해서 알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실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되는 거죠. 그럼 뭘 믿느냐 하면은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내가 사유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행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정과란 말을 씁니다.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명상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교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치를 사유해가지고 증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게 이제 확실히 그러면 내가 사유해서 보니까 맞긴 맞는데 이거 진짜 맞나 안 맞나? 실제 수행하는 거예요. 행은 수행을 명상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맞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붓다인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검증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검증할 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믿지 말아라. 검증되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명상은 모든 종교가 명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죠.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다는 명상을 통해서 붓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보성 삼보고 가차심으로써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종교의 뿌리는 명상입니다. 기독교도 초기 명상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학파라고. 명상학파가 있었는데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명상학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신부님을 만났는데 대구의 어떤 그 가톨릭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신부님이 인도에 온 까닭은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안식년에 대해서 인도로 찾은 거는 이름만 있는 명상, 가톨릭 명상을 찾기 위해서 그 원리를 찾아서 인도로 갔다. 이런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가톨릭이나 명상이라 하는 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는 2600년 동안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가톨릭 전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지금은 성당에서도 명상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 깊이가 깊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쨌든요, 예, 봅시다. 예, 차와 기운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이제 차의 성분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그러면 이 카페인하고 테아닌은 그러면 뇌파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뇌파가 오는가 하면은 알파파의 뇌파가 온답니다.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 다음에 이제 델타파, 감마파, 이 5가지 뇌파가 있는데 차를 마시기만 해도 알파파의 뇌파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몸을 이완을 시켜줍니다. 심혈관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기만 해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차 성분하고 관계, 그게 바로 카페인하고 테아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거는 또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알파파 다음에 세타파라는 뇌파가 나오는데 세타파의 뇌파가 각성 상태하고 꿈하고 중간 상태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세타파라는 뇌파가 딱 생기면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몸의 변화가 뭔가 하면 산화질소락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긴다는 게 있어요. 이 기체성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혈관 관계되는 문제 다 해결합니다. 혈관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관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다 없애고 암세포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저도 우연히 인터넷 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산화질소가 뭔지를. 왜 명상에서 산화질소를 얘기하지? 그래서 산화질소를 딱 치니까 쫙 나오고 그걸로 저기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쫙 나오는 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세다파가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마치 영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주 기분이 유쾌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창의성,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문제 풀지 못해 문제가 팍 풀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체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질소는 중추신경을 해가지고 휙휙 다닌대. 그 요즘 말하는 기운과 같은 기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 제가 청전 스님 만났거든요. 송강사서.
방향선생님 입장하셔가지고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듣고 깜짝 놀랐는데 10년 전에 어느 굴자를 만났는데 암이 몸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만났대. 곧 죽을 것 같았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10년 후에 턱 만났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턱 나타났다. 얼굴빛이 아주 빛이 나고. 그러면 턱 그렇게 얘기했지. 선생님 제가 열심히 명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안 죽고 살았던 것이 사람. 그래 그 생각해보면 이번에 세타파 나서 사라질 수가 생겼구나. 그래서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던가? 어느 큰 스님은 병원에 갔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진단을 몸이 이상해 갔더니 진단이 암이래. 돌아가실 준비를 하라고. 근데 한 달 후에 또 와 다시 진찰을 해보니 암이 세포 다 사라졌어. 한 달 또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의 효과가 대단한 거죠. 근데 베타파에서 바로 세타파로 오진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차를 마시고 명상하면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금방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 명상에는 이 뇌파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운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운은 얘기하자면 커피는 기운이 없어요. 열매 자체가 수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발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차 잎은 뭡니까? 차 잎은 발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 잎을 이렇게 법제를 해도 마셔도 차를 마시면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차에는. 그것도 하나 예. 팁을 한다면요. 예? 그 보이차를 만드시는 분들이 예. 차의 기운을 더하기 위해서 가지를 넣는데요. 가지? 그러니까 보이차 잎만 갖고 하면 이 상태 어떤 보이차로서의 효능은 맛있고 달곤 하는데 차의 기운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차, 고수차 이런 것처럼 가지에 그런 차의 기운이 가지. 네네네. 네. 그러면서 달고 그런. 예. 그것이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발산하는 건 잎에서 발산하는 거거든요. 잎에서 발산하는데 차 나무 같은 손을 대면은 기운이 있어요. 어떤 나무도 다 있거든요. 가시 있는 나무로 손을 대면 팍팍팍 찔러요. 이러는데 가지에도 기운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뼈인데 기운을 빼서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대만에 한번 갔더니 내 제자가 차를 한 덩이 탁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에는 그 기공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차입니다. 차가 기운이 좋아서 이 차를 마십니다. 어떡하죠? 그 차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네. 그 차는 그게였습니다. 저게 운남성에서 나는 차가 아니고 호남성에서 나는 차였습니다. 천량차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차 기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건 이제 알아두면 좋은 일이죠. 그 고수차는 이게 줄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고수차는 나무가 높기 때문에 요 밑에서 따야 되거든요. 그럼 잎만 따기 어려서 줄기까지 따기 때문에 줄기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줄기가 들어가면은 맛이 감칠맛이 많습니다. 단맛이 많아요. 예. 그건 단맛은 뭐하고 관련된 건 태아닌이 많다는 신경안정제 역할을. 맞아. 커피는 쓰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고요. 뜰로 맛은 카테킨입니다. 그건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그 카테킨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도 고와지고 그런 역할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2007년도에 티벳 가게 됐었습니다.
BTN에서 성기순례 지도법사로 좀 가달라 해서 가게 됐죠. 가면서 그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창 그걸 할 때예요. 차마 고도를 반영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차마 고도의 그 차를 구하고 싶다. 한 3일 지났는데 선생님 그런 차는 없습니다.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비슷한 차라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만 차를 이제 내오는데 딱 마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라사는 3,600고지잖아요. 근데 마시자마자 몸에 기운이 싹 도는 거죠. 온몸이 막.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 무슨 차지? 하니까 보니까 돌같이 딱딱해 요만한 게. 그러니까 별명을 지어줬어요. 돌차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있어요. 노차도락 하는 차입니다. 그 여러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노차도락이가 다 기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제가 딸하고 싹 끌어가지고 다 샀어요. 사왔는데 지금도 남아있는데 저녁에는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기운 때문에.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의식이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그 차를 마시고 몽땅 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차에 기운이 있다 하는 건 언제 이제 감지를 했는가 하면은 92년도에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예요.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날마다 올라오는 게 커피예요. 그거는 이제 외국 성녀들도 많고 수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커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저는 커피가 맛이 없어서 안 마시고.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는 차가 있어요. 짜이라고. 근데 미얀마 짜는 굉장히 맛있어요. 인도 짜이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이 차잎으로, 홍차잎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설탕과 우유와 향신료를 넣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넣지만은, 생강을 넣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나올 때 주인자 채를 가져와 마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맛을 마셨는데 마시고 정진하면은 안 마실 때도 마실 때가 훨씬 몸의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집중이 훨씬 생기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그래서 차의 위력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중국의 그 사찰에는 차잎이 다 있어요. 차나무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어디 가는가 하면은 남보타사라는 절에 가게 됐습니다. 남보타사의 방장인 묘담 스님이 인편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니까. 그거 제가 주지도 아닌데 조선족 스님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제가 받게 됐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보타사하고 송강사와 자매 결혼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해서 이분이 편지를 나한테 보냈을까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북경대학에 그때 유학하고 있던 정암 스님이 와가지고 남보타사 방장 스님이 보조국사 수십 개를 가지고 지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보조국사의 보조 의록을 한 권 드렸어요. 원본을.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구나. 그건 제가 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지씨는 얘기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해서 이제 이거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와 일어를 잘 하시는 정화 스님하고 중국어를 하고 있는 원순 스님, 그리고 원순 스님, 사형 원행 스님, 저하고 4명이 갔어요. 저는 막 영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하니까 두 스님의 힘을 좀 빌리려고. 그래 혼자 가기는 뭐 해서 스님들 힘을 빌려서 갔습니다. 갔다가 볼일 보고 스님들이 우리 건양 귀국하기는 하니까 민남 지역의 선종 사찰을 우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의기투합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그 남하사예요. 육조해능 스님이 육신부를 모시는 곳이죠. 또 저녁에 도착하니까 그 지객 스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이 있어요. 아, 멀리서 한국에서 이렇게 스님들 오셨으니까 저녁에 같이 한번 선판에 정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4명이 이제 선방에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그 선방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허운 선사가 거기서 차를 마시고 찻잔을 떨어뜨려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갔는데 진짜 거기는 이제 조항에는 문수보살을 모셔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돌게 돼 있어요. 그래 가시는 단이 이만큼 올랐는데 그 위에 앉아서 자선을 이렇게 합니다. 하기 전에 찻잔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콩을 한 서너 개를 주고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아는 거죠. 차를 마시고 정진한다 하는 건 그냥 정진하는 것보다 훨씬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을 스님들이 아셨던 거. 그 우리나라 선방에도 항상 지대방에 차를 갖다 놓고 차를 마시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차에서 기운이 실제 수행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 말만 했는데 전체 하나 남기시면 안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기운이라 하는 것은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은 이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갖가지 잡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운이 대상이 집중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 몸에 기운이 없으면 집중할 수가 없대요. 기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차의 기운은 몸에 있는 기운하고 공조를 일으키면서 몸의 기운을 왕성하게 합니다. 허리를 쫙 펴주게 하죠. 허리를 펴주게 하고 대상이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잠도 쫓죠. 차를 마셔야 되겠네요. 졸고 있으신. 이 차 한 잔 마시는 게 어때요? 센 차이를 좋아하시는 어디가 잘 한 잔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몸의 기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 경안이라는 게 생깁니다. 뭔가 마음이 가벼운 현상이 생겨요. 마음이 기쁨이 생기면서 몸이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몸이 가벼워 셔틀같이. 그래서 걸음을 걸으면은 마치 셔틀 구름을 밟는 같이 셔틀을 밟는 같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때쯤 되면은 수행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몸이 가벼웠냐 안 가벼웠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한 차 명상을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보통 차 명상이 아니라 일반 명상에도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경안이라고 하는 건 7각지 중에 하나에 경안각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지라고 하는 깨달음 요소 그런 뜻이에요. 그래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현상 자체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차를 마시면 더 가벼워져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차를 마시면 어느 순간 몸은 다 사라지고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좋은 차는 수행자에게 딱 마시면 바로 몸이 사라져버려요. 의식만 딱 남아요. 좋은 차를 기운 있는 차를 마시면 그래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차락하는 것이 수행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인병 예방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8페이지 오십시오. 차맛과 명상의 맛 차이를 또 얘기를 좀 하죠.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책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집에서 한번 읽고 오면 되고요.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꼭 책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선 일미를 해석할 때 차맛과 쓴맛은 하나다. 이렇게만 해석해요. 일미란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맛이라 하는 거는요. 모든 존재, 온 우주를 하나로 꿰뚫는 걸 일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참맛과 선맛이 하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확장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참맛과 선맛이 하나다고 자꾸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맛은 오미가 있어요. 오미가 있는데 오미라 하는 건 단맛, 선맛, 짠맛, 떫은 맛, 감칠맛 5가지만 기본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맛은요 선맛하고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선의 맛은 입에 느껴지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제 무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차를 한번 들어보죠. 예. 자, 차를 따르십시오. 예. 우리가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일미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 사님 찻잔 저기 있거든요. 찻잔이요? 예, 찻잔 가져오시고 그거 따라서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찻잔. 예. 이제 우리 명상하려면 명상 찻잔 여러분들이 구입해야 되는데 참 뭘 사라 하게 네. 수고 거기 다시 놔두면 안 됩니다. 명상 찻잔 있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 사무실 명상합시다. 원래는 이론만 강의를 하고 뒤에 가서 명상만 하려 했는데 여러분 지루할까 싶었어. 중간중간 명상을 한 번씩 하고 차 명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차가 없습니까? 예, 좀 기다리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내일 책이 한 권 출간돼요. 책 출간은 그 차 명상의 입문서, 차 명상 입문 정도 될 겁니다, 제목이. 그래서 거기에 선업 스님하고 제가 같이 글을 써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차 명상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동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재예요. 첫 권이 나왔는데 계속 시리즈로 낼 겁니다. 그래서 참 명상학을 명확하게 아마 정의를 제가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책은 아마
두 번째 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권, 세 권, 네 권이 좀 많이 내야 안 되겠나. 예. 좀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긴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강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강의하면서 나중에 이제 보충해서 책을 낼 거고요. 시리즈로 낼 거는 다시 또 이제 생각해서 새롭게 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이제 추려해가지고 거기에 하고 연관되게 다시 배열을 해서 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값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섬 이야기는 할인해 주겠대. 15,000원. 여기 가져다 놓으실 거죠? 예? 여기 가져다 놓으실 거죠? 책이 오면 가져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책값을 전부 다 한국참명상협회의 통장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 대학원 입학을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장학금을 줍니다. 이번에 이사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자, 다 됐습니까? 먼저 이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이제 시선을 곳곳이 두는 순간 집중이고요. 숨을 내쉴 때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는 걸 몸을 이완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눈앞에 찻잔을 잡고요. 두 손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크잖아요. 두 손을 잡고 이게 맛이 안 나니까 저기 여경씨 네. 저 가서 찻잔 하나 갖다 주시오. 네. 나도 저 폼을 잡아봐. 네. 이렇게 딱 잡고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기 이제 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빛깔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기를 맡고 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네. 자,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또 한 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고 차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 앞에 차상이 있고요. 그 안에 다관이 있고 물 식힌 그릇이 있고, 자, 명상 찻잔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약힙을 할게요. 다관 뚜껑을 열고 상상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녹차와 우렁차 중에서 하나를 넣고요. 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자,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뽑아내 봅니다. 그리고 찌꺼기 쭉 깔아앉으면 다시 자, 명상 찻잔에 따르십시오. 자, 상상으로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상상으로 마실 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 앞에 마셨던 차 맛과 향기가 일어날 거예요. 자, 차를 계속 상상의 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모래에 물이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하면은 차물이 몸으로 흡수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고상들은. 자, 계속 흡수되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아요. 딱 1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를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일미를 어떻게 캐치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잡고요. 이 두 손 딱 잡고 빛깔로고 향기를 맡으면서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맛을 음미하십시오. 어떤 맛일까? 그리고 맛이 잘 살펴보십시오. 차 맛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강하다가 점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혀에 있는 맛, 침하고 섞이면 또 맛이 달라져요. 자,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맹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차요. 다 차입니까? 네. 네, 좋아요. 지금 아직 맛이 있죠? 네. 이 맛의 특징이 어때요? 맛의 패턴. 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예? 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갈수록 부드러워진다. 그건 패턴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차마다 다 다르니까. 공통되는 게 뭘까? 차를 마셨는데 차 맛이 공통되는 것. 일어나면 사라진다. 일어나면 사라진다. 그렇지. 맛이 변한다는 데 있어요. 이 패턴. 이게 왜 패턴이 될까? 자, 소리가 똑같습니다. 저도 소리도 생기면 점점 사라져가요. 차 맛도 생기면 변해가면서 없어져 갑니다. 생길 조건 되면은 차를 마시면 조건이 생겼다가 사라져요. 소리도 생길 조건, 땅 하는 마주침이라는 조건에서 소리가 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소리만 그렇겠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죠. 이 집은 어때요? 이 집도 역시 오래되면 낡아져 없어지는 거죠. 100년만 지나면 이 건물이 없어져요. 인간이 안 살면. 사람들이 살면 막 보수를 하고 있어. 또 오래 가겠죠. 서울시는 어때요? 끝내 역동적이잖아요. 대한민국 변합니다. 일본, 중국도 변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매 순간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구 자체가 계속 태양을 줄리러 돌고 있죠. 변합니다. 그러면 안드로메다 성운하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는데, 자, 변한다 하는 거는 동일한, 그래서 여기서 뭐라 모든 쪽이 공통되는 거 첫 번째 변한다. 그러면은 변하는 건 하나죠. 어떤 현상에도 변하는 하나고, 맛은 어떤 맛입니까?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게 일미예요. 그러면은
자, 변하는 거는 인간 어때요? 몸과 마음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책상이나 찻잔에 모든 여러 가지 요소에서 결합되어 있어요. 집도 건축 자재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결합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수많은 사람, 수많은 건물, 수많은 자동차가 서로 얽혀 있죠. 인맥도 있고 친인척도 전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거의 사람 관계들은 건물, 밭, 땅, 명예, 지 다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서울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그렇고 지구는 태양을 의지하고 있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이 태양계끼리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이거는 이제 제프로츠는 구두꾼 이루는 이 수죠. 우주는 구두꾼이 서로 그거는 연결되어 있었듯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면 전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는 동일하게 하나예요. 그는 맛은 의존한다는 맛이에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면은 그 내재하는 건 실체는 없어요. 독립된 자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자기로부터 온 우주까지 비있다 하는 한 가지에 비있는 맛이 하나예요. 그게 일미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일미 경지에 가려면은 기본 요건이 뭐냐?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 생각은 내적 언어거든요. 언어의 특징은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해요. 언어 자체가.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가 찻잔을 얘기하면은 실제 찻잔을 딱 던지면 깨지지만 찻잔이라는 언어는 던져도 안 깨져요.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보면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행다선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을 해요.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찻잔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찻잔 명칭을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미 차 맛이, 이제 선맛이라는 일미하고 차 맛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역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 자, 공통점 그만두고 아까 상상으로 차를 마셨을 때 뭐 신체적 변화는 없었어요? 한 1분 정도 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몸이 열이 난 사람 있어요? 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열이 생긴 분. 1분은 좀 약한가 봐. 한 3분 해야 효과가. 몸에 찬기운 같은 게 일어난 사람. 목에서 찬기운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곱이 예? 눈곱. 예? 눈곱? 눈곱이 생겼다고? 눈곱이 눈이 침침하면 눈곱이 생겨요. 무슨 말?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저기 아기들 이렇게 감기 왔을 때 약국 먹고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열이 가라앉으면서 아기들 눈곱이 끼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잠시 그 명상을 조금 잘은 못하지만 그냥 집중을 하면 눈곱이 낀다고. 그런 느낌. 예, 알았어요. 혹시 이렇게 손 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다만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매끈매끈하지. 예? 매끈매끈하지. 미끈미끈하죠. 명상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요. 막 같은 게 생깁니다, 몸에. 그냥 1분 정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데 한 5분, 10분 하면 생겨요. 막 같은 게 이렇게 생깁니다. 전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것도 알아야 돼. 명상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님이 좀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막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생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면역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 의식이 명료해지는 현상, 뭐 눈곱 같은 그것도 뭐 그런 종류일 거예요. 근데 이제 1분 정도는 한 3분 정도 하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3분 정도. 근데 차도 마시지 않고 어제는 그 대학원생들에게 한 3분 명상했는데 차도 안 마셨는데 바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차도 마셔가며 했거든. 종 한번 땅치면 한 40초밖에 안 걸려요.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죠. 한 3분 하면 딱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차 맛하고 선맛의 공통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송강사 살 때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외국인들 한 30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과 차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제가 흔쾌히 해주겠다. 그 사자로 앞에 전부 다 이제 그 사자로에서 이제 차 도구를 다 가져가가지고 차를 한 잔씩 다 따라주고 차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녹차였거든요. 녹차 맛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차 맛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때 아무도 이 차 맛은 알겠는데 이 언어를 표현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차와 선이 연결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명상이나 말과 생각을 떠나서 직접 사물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방법인데 차 맛도 그거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알긴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점이에요. 저게 이제 백년암에 거기서 선오록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 선오록을 번역하신 분이 유학자인데 이창섭 할아버지예요. 한시를 그때 제일 잘 짓는다고 하신,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다가 번역할 수 없는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악하는 글자, 고함을 콱 지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 해도 안 되니까 어디 갔는가 하면은 서암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같은 고향 사람이랑요. 봉암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악하는 걸 번역하고 싶은데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문을 쫙 열더니만 저 산을 한번 보십시오. 산의 저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고 알아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색깔도 정확히 표현이 안 돼요. 혹시 여기 물빛도 지금 현재 형광등 물빛에는 이런 색깔 나지만 이걸 가지고 햇빛에 놓으면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모든 것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활에 편리를 위해서 빨강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다 정해서 볼 뿐이지 실제로 표현하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모든 존재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지천부.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 이름을 붙여서 사는 세계를 속죄라고 합니다. 언어와 생각을 근거한 세계라는 거죠. 그 세계는 진실한 세계는 아니에요. 진재는 진실한 세계를 얘기하는데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과 생각을 떠난 이 세계는 언어 표현이 필요해요. 언어를 빌려야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 맛과 선 맛이 하나가 되지 일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차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없듯이 얘기하자면 차 맛이 매 순간 변하잖아요. 변화는 뭡니까? 자체 성품이 없는 거죠. 무상을 보여주고 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일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오미는 채소의 맛이지만 채소의 맛을 통해 가지고 일미를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선 일미예요. 그러면은 차마도 일미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연결고리는 바로 명상이에요. 제가 말로써 했지만은 금방 우리 차를 마셨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맛을 이렇게 감별했죠. 무상을 벌써 체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차를 마시면서 몸에 흡수시켰잖아요. 이걸 5분, 10분 계속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십니까?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에서 몸이 마치 어떨 때는 촛농 녹듯이 막 몸이 녹아내리다가 나중에 몸이 형태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를 마실 때 상상으로 마셨잖아요. 그럼 상상으로 마시면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효과가 만점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초콜릿을 실험을 했어요. A템은 많이 먹게 했어요. 상상으로. B템은 한 서너 개만 먹게 했어요. 상상으로 그렇게 먹게 했는데 막상 초콜릿을 갖다 놓으니까 잔뜩 먹은 A팀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서너 개만 먹은 팀은 열심히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상으로 먹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행을 관상법에 속합니다. 참명상 특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나오죠.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맛을 이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생각도 떠날 수 있다. 또한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의 삼자의 만남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차 맛은 스스로 존립하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건 공이죠. 자성이 없는 건 마치 혼과 같이 모든 존재의 동일한 일미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차 맛을 통해 일미를 깨칠 수 있으므로 다선 일미의 깨달음이 가능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문제 해답은 시작점에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칭은 심리 상담하고 다릅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왜 다르냐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명상을 배우면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코칭하는 거는 딱 해답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몸의 지수화 분공 5대를 가지고 코칭하면 돼요. 그럼 5대는 심리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색깔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건 여러분이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우면은 명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또 자기가 자기에게 코칭이 가능하고 내가 남에게도 코칭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건 꼭 파트너가 필요하다, 안내자가 필요하다는데 이 명상 코칭에서 안내자가 2명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외부의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안 스승이 있는 거죠. 안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체득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 나아갈 방향을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수단은 뭐냐면은 수단은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요. 직관과 추론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도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직관과 추론을 통해서 진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리 상담하고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서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심리 상담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대기업에 그 기업의 간부들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났대요. 그래 복도를 가다가 그 간부를 만났대, 한 사람이. 그걸 왜 안 오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자체가 제 자체가 하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받는 순간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인정하는 꼴인데 저는 상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그 체면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체면에 걸린 문제가 있으면 입을 닫아버린다. 얘기를 안 한대요. 설사 얘기하고 체면이 걸렸다 싶으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대. 이 상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코칭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코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코칭은 그 사람의 예를 들어 우울증이 걸려있으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죠. 만일에 줄을 이래 끄어 있다면 이 줄을 짧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길게 하면 되죠. 굳이 요걸 막 짧게 끊는다든지 이렇게 지운다든지 안 해도 된다 이게요. 그거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서 정신지 수준을 높여버리면은 저절로 자기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의식 공간을 넓혀버리니까 우울증도 완화되고 분노 조절 장애도 완화가 돼버립니다. 희한해요. 의식 공간만 넓어져 버립니다. 근데 굳이 그곳을 원인을 캐내가 없앨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보리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하러 오는데 명상을 하면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의 문제를 막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의식 공간이 어떻게 넓어지는가 하면 이치를 알면 됩니다. 이치.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의식 공간이 넓어져요. 그게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명상 코칭에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둘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셋째, 해답을 찾게 하는 길잡이의 인도가 필요하다. 내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수단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도 내 안에 갖춰져 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제 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내 안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수단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 하는 이 길잡이 인도를 얘기합니다. 결국 내 안에 길잡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단도 내 안에 갖추고 있다. 네. 그럼 이거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칭 하시는 분은 그러면 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은 본인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을 가려면은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는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럼 현일교사님 날마다 좀 수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인이 아시죠? 아직까지 내 안에 스승이 안 나타났군요.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1페이지 앞에 세 가지가 기존의 코칭의 공식이라면 넷째 부분이 기존에 없던 코칭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이것이 명상 코칭입니다. 명상 코칭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수단이 갖추고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직관과 추론입니다. 내 안에 수단이 갖추고 있는 직관과 추론을 얘기합니다. 직관은 알아차림을 하고 추론은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 찻잔을 분석했듯이 그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방법, 이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목적지 갈 때 이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때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줄요. 명상 코칭의 과정과 끝은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시작점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자, 명상도 시작점을 알기 위한 작업이다.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괴로움과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답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명상도 내면을 향하는 것이다. 내면을 보는 것이 명상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마음이 있다. 과연 마음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일까? 시작의 과정의 끝이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보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런 겁니다. 원각경에 보면은 원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만한 깨달음. 원각은 내가 수행해서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관계없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재치기 하죠. 재치기 하면 어떻습니까? 심하게 재치기 할 때 정신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죠. 애취하면 정신 한번 착 갔다가 탁 돌아오죠. 그러죠, 그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 얘기예요. 섹스할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죠. 정신이 한번 탁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나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알겠죠. 안 그래요? 정신이 한번 탁 갔다 오는데 성교할 때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또 있어요. 길게 얘기할게요. 잠잠입니다. 잠을 막 자다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 점점 잠에 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죠? 새벽에 의식이 탁 깨어나요. 싹 갔다가 싹 일어나죠. 그럼 좀 더 길게 할까요? 길게 하면 이러죠. 애가 태어났다가 성장해가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서 죽습니다. 죽고 다시 또 태어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재치기 하다가 정신이 갔다가 돌아올 때 사라졌다가 생기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잠이 빠졌다가 다시 탁 깨어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본성, 원각이라는 거죠. 이놈이 처음 시작점이고 딱 생겨나니까 그리고 싹 사라지니 그 속으로 사라지니 끝점이죠. 원각이 처음이 시작점이기도 하고 끝점이에요. 그것은 모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 중앙에 있는 원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나? 호공이 꽃이 피고 지고 하도록 호공이 바뀌지 않듯이 원각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이 원각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예. 원만한 깨달음의 다른 이름 바로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성가에서는. 또 이걸 자 제120 공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막 보리라고 하죠. 법계라 하기도 하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라 해서 불성이라고 하죠.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화두라고 해요. 거기 여기에 빠져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요걸 찾아야 돼요. 중간 이게 요놈이 뭔지. 요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의 처음 출발과 끝점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아유, 제가 강의하면 자꾸 어렵다고 했어.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니 뭐 어찌합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씨앗을 심어 싹이 생겨 줄기에 잎이 생겨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는 땅에 심어 그대로 씨앗이 되는 것 같다. 씨앗은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씨앗이 아니지만 씨앗은 열매를 의존하고 열매는 씨앗을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씨앗과 열매는 같은 면에서 다르고 다른 면에서 같다. 마음이 시작점이라면 또한 끝이기도 하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죽음도 마음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생로병사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아는 그 방법이 곧 명상이다. 씨앗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아시죠? 0. 0에서 1, 2, 3, 4, 5, 6, 쫙 자연수 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쫙 무한이에요. 다 무한. 이것도 무한. 무한하게 쫙 가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을까? 0이라는 숫자예요. 공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한하게 나오고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다 될 수가 있어. 그 마음의 본성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혹시 가부화가 생긴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 건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시작이 과정이고 끝이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얘기 제가 했어요. 시작이 과정이고 끝이라면. 그냥 시작하는 것이 그 조항이죠. 조항이 시작점이기도 끝이기도 하지만 그게 뭘까?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죠. 비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씨앗을 심고 사각이 생겨 줄기 잎이 생겨 꽃이 열매를 맺으면 또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거기서 잘 알 때 뭐가 생겨도 생긴 자치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그걸 하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자, 종을 한번 치볼게요. 종이 시작돼 가지고 저 끝으로 가고 있죠. 소리는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는 있는데 소리 자체 흔적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안 남기죠. 그게 안 남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리가 딱 멈춰버리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다 하는 거는 소리 흔적을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아무리 소리 들리도 소리는 흔적을 안 남겨요.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도 일어나도 흔적을 안 남겨요. 사라져도 흔적을 안 남겨요. 생각 자체는.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느냐. 흔적 남아있는 것도 살펴보면 흔적이 없어요. 분명히 가슴이 아프고 이런데 흔적이 없어. 이게 뭘까? 그래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 달마 스님 손을 턱 그거 가져오느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무리 내가 막 불안하고 막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놈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니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기 쉽지 그렇다 이게요. 현실 소리가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반복하는데 흔적이 없어요. 이게 나를 기록해 하는데도 흔적이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꼴딱 넘어가잖아요. 생각이 고막 탁 넘어요. 생각병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자살해버리기도 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이게. 삼조 성찬 스님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거사로 있을 때 스님이 아닐 때 이조해가 스님한테 가서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저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래. 손을 다 죄를 가져오느라. 그럼 내 죄를 사해 주겠다. 제가 아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너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는다. 이 말 한마디 깨달음을 얻잖아요. 병도 나서버려요. 문둥병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출발해가 삼주 승찬이 되죠.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은 가슴을 쥐어짜고 막 이렇게 아파하게 하더라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없어요. 그게 희한하죠. 없다 하는 말은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죠. 시작도 비어있고 과정도 비어있고 끝도 비어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저기 그런 거죠. 영에서 무한한 자연수가 다 생기는데 또 자연수가 생기는 뭡니까?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올바른 수행의 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참.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찌할까? 걱정이에요. 이거 뭐, 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알면은, 이거 책으로 나오면 전부 다 던져버릴 것 같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골치 아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 명상의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있죠. 요거 요 두 가지가 경입니다. 경계경자죠. 요거는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경입니다. 이 내가 알아야 할 대상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운가, 진여 이런 거죠. 쉽게 말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해서 내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믿음을 내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이치를 사유가 아는 것이죠. 경에 속하는. 그 다음에 여기 행. 여기에 맞는 행, 그 결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도 여기 뭔가 하면은 진여예요. 잘 보면요. 경이 진여잖아요? 그럼 행은 뭡니까?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단이잖아, 수단이에요. 그 결과도 진여예요. 세 가지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명상이래. 그럼 진여가 뭐냐 얘기죠, 진여. 참진짜죠? 여기 참진짜는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은 진이고, 여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마음의 본성은 허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허망한 줄 아세요? 혹시 연애해 보셨죠? 만나기를 약속해 놓고 상대가 안 나타나면 가슴이 행해지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허망하게. 여정 씨는 그 경험 안 해봤어요? 예인이 없었나? 무상합니다. 스노 코멘트. 그런 걸 허망하다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마음의 본성 자체가 비어있는 것은 생기는 것도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생불멸이에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소리는 계속 바뀌어가. 생로병사가 있어, 소리는. 근데 소리 흔적 남기지 않는 그 자리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흔적 남기지 않는 그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새 있잖아요. 새가 막 날아다니죠. 새가 날개짓 하는 거나 생로병사 맞아요. 변화가 있는데 날개짓을 하면 지나간 자리는 흔적 있어요? 없어요? 흔적 없는 자리는 생로병사 없어요. 거의 마음 바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것이 참다웠다 진이라고 바뀌지 않는 열악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마음 본성에 막 사랑하니 안하니 죽이니 살리니 막 하는데 마음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인가의 법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느냐? 대중한테 탁 얘기하니까 어린 삼이 시내가 탁 등장.
그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려요. 이 주장자를 머리를 똥 때리면서 아프냐? 이러니까 아픕니다. 근데 그렇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들이 가진 본성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픔은 생겼다 살았다 하는 것이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주스님이 그래 너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마음의 본성은 고통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통과 분노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이지만 마음의 본성은 생멸이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차 명상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 맛을 탁 보면서 차 맛이 변화가는데 차 맛 흔적 안 남기네? 흔적 남기지 않는 게 진짜거든. 그런 것을 이제 캐치해가면서 이러면서 자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차 맛을 통해서 마음을 찾아가고 차 향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고 차 색깔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 참 명상이에요. 그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목차를 다시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 3페이지 보면 목차 참 명상 실습 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명상을 배울 게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2가지인데 아니 행복 태교 참여가 못하면 13가지 되는데 빠진 게 많이 있고요. 3가지인데요. 그럼 뭐가 빠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찻잔 여기 일과의 뜻이 있어요. 찻잔의 일과의 뜻 3개의 명상이 빠져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요. 다선시 명상이 있습니다. 시 명상이 빠져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또 빠져 있는 것이 또 있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로차 마시기. 감로차 마시기 있네. 큰일 날 뻔했다. 하나 빠져 있는 행다선 있죠. 네. 행다선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행다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 이것도. 그럼 뭐가 빠졌지? 일미다선이 빠졌네. 화두차가 빠집니다. 화두차. 화두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3가지가 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기본 명상이고요. 여기에 명상에 관계되는, 응용 명상이 한 50가지 내지 60가지나 돼요. 예를 들어, 행다선 안에도 명상이 한 제법 되죠? 한 10가지 가까이 될 거예요. 50천 명상도 한 5가지 될 거예요. 세감 다선에도 그것도 한 10가지 가까이 될 거예요. 향함음 다선 더 많아요. 한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마담음 다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비다선에 자다선, 비다선이 있죠. 근데 이렇게 치면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못하고요. 요 기본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론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명상을 할게요. 오늘은 감로차, 그러니까 색향미 감로차 마시기를 잠깐 한 1분 정도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하고요. 나중에 뭐 오색차 명상이라든 뭘 하든지 그때 봐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만 하니까 아니 명상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이제 바꿨어요. 명상 안 하면 명상합시다 얘기도 하시고요.
이론을 확실히 알면은 명상이 쉬워지거든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